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예, 안녕하세요. 어김없이 수요일 오후 4시에 찾아오는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시간입니다. 요즘 아주 댓글로 열심히 격려해 주시는데 정말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약간 좀 자리가 비정상적으로 됐습니다. 우리 정욱식 평화 네트워크 대표가 지금 평화 운동을 하러 부산에 가 있습니다. 예, 그 바람에, 예, 제가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제가 오늘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야 되는데 하도 힘에 겨워가지고 지난주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김진양 한반도 평화경제연구소장을 또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타로 오신 거지만 잘못하면 붙박이가 되는 수도 있어요. 예, 인사 좀 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욱식 대표 자리를 오늘 땜빵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잘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야구 선수도 이렇게 대타로 나갔다 스타된 사람 많은 거 아시죠? 그래서 후보에서 이제, 정식 멤버가 되는 거? 지금 사업이 바쁘기 때문에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예, 사업 사업 그거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하는 사업이 더 좋은데. 예, 자, 그러면 전하는 말씀 듣고 문채원의 하이파이브로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남성 여러분, 값비싼 옷을 입어도 폼이 안 나고 운동할 시간은 없으시다고요? 늘어진 뱃살과 튀어나온 가슴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입는 순간 경험하시게 될 서프라이즈! 바디뷰 프리미엄은 고가의 스포츠웨어에 쓰이는 아쿠아엑스 원사를 사용, 최첨단 공법으로 탁월한 보정력과 신축성, 가공할 흡수력을 겸비했습니다. 우와, 정말 신기해요. 늘어진 가슴이 근육처럼 탄탄해지고 올챙이 같았던 뱃살도 올라보게 들어간대요. 바디뷰 대단합니다. 입는 순간 몸짱이 되는 남자 보정 속옷 바디뷰. 포털 검색창에 바디뷰를 검색해보세요. 구매하실 때 배송 메시지에 진짜 안보라고 적어주시면 고가의 사은품을 드립니다. 학교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를 전해드릴 평화네트워크 인턴 문채원입니다. 이번 한 주는 어떤 소식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무인기의 센가쿠 다오이다오 열도 침범을 언급하며 지난 11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일본 영공을 침범한 외국 무인기를 유사시에 격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승인했다고 일본의 교토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무인기가我が国領空を侵犯する場合には有人機に対する場合と同様自衛隊法第84条に基づき自衛隊による領空対領空侵犯措置を実施することになります。 일본 방위성은 이번 새로운 방침에 대해 현재 개발 중인 중국 무인기의 성능이 유인기와 다르지 않다는 자신들의 분석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안전이 우려될 수 있기에 영공을 침범한 무인기가 퇴거 요청 등의 경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유인기에 대한 대처 시와 마찬가지로 격추를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일본 방위성은 밝혔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조치가 자위대법에 근거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센가쿠 다오이다오를 둘러싼 중일 간에 격앙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것이 무력 분쟁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국내 뉴스입니다.
최윤희 합참의장이 22일 취임 후 합참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지금 북한 정권은 과거와는 다르다며 남북 군사력 균형에 변화가 오거나 한미 동맹에 균열이 있을 경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동의 없이 충분히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최윤희 합참의장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3차 핵실험을 언급하며 현재로서 북한이 상당한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합참의장의 발언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의 미국 MD 편입에 대한 의문을 무마하고 긍정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의 악화가 새로운 무기를 구매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진정한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하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지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10월 17일 정부 중앙청사 앞에서 주민 동의 없이 강행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갈등 해소 선언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최근 민주당 이학연 의원실이 공개한 갈등 과제 48개 추진 현황에 따르면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국방부, 국토교통부, 제주도 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서 체결을 근거로 강정마을 해군기지 갈등을 갈등 해소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는 실질적인 주민 동의의 부재, 국회가 마련한 공사 조건에 반하는 공사 강행, 반대 주민에 대한 무분별한 공권력 행사가 지속됨에 따라 갈등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려했던 환경 문제가 분명해지고 군관사 공사가 일방적으로 강행됨에 따라 새로운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진정한 안보는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을의 작은 평화까지도 안고 가는 가운데 얻어낼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달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무기로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라는 구호로 평화 건축 박람회가 열립니다. 이는 2012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대응하여 무기 사업의 허울과 심각성을 일깨우는 취지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퍼포먼스와 전시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연금 논란 및 미사일 방어체제 도입 등 국민 복지와 안보가 어느 때보다도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금 이번 평화군축 박람회를 통해 산업으로서의 안보가 아닌 국민의 복지를 위한 진짜 안보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평화네트워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를 전해드린 문채원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숟가락이라는 이름의 그 트위터리언을 혹시 아십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의 비밀 요원입니다. 예. 이 외에도 뭐 이름도 기상천외한 여러 가지 그 숟가락 말고도 많습니다. 저기 뭐 밀리로고, 광무제 이런 점잖은 이름도 있네요. 그런데 이자들이 한 행위는 전혀 점잖지가 않습니다. 지난주에 그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을 모시고 우리가 사이버 사령부의 그 대선 앞두고 그 불법 댓글 공작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대단히 청취자들 반응이 좋으셨습니다. 마침 지금 국방부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정감사장에 가 계신 김광진 의원을 다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네, 오늘 저 국정감사 때문에 계룡대 가 계시죠? 예, 지금 계룡대에 있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시는 중에 이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네. 자, 어제 말이죠. 국방부가 중간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이 조사를 수사로 전환하겠다. 예.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은 조직적인 어떤 윗선의 지시가 아니라 개인 활동이었다고 진술을 한다. 예. 이렇게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 내용도 없는 알맹이 없는 발표를 했는데요. 예. 자, 이 조사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 내용도 없는 거였는데, 네. 일주일을 이제 시간을 끌어서 발표한 게 그거였는데, 네. 사실은 일주일이든 한 달이 지나든 그렇게 발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그러니까 예정된, 어떤 예상된, 결과였다고 보고 계시는데요. 예. 자, 이게 이제 의혹이 아마도, 최초, 예. 예.
이게 국정원 댓글 사건과 저희가 대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네. 저희는 확실하게 그 군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적을 파악한 이후에 공개를 한 거고요. 네. 국정원 사건은 의심되는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뭐 더 이상 어떻게 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아마도 우리가 의심되는 계정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한 달, 두 달 끌었겠죠. 네. 예. 아, 그러면 이번엔 민주당에서 어떤 준비가 더 철저했기 때문에, 우선 어제 조사 발표는 군이 다시 수세적으로 좀 밀린다는 인상을 받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브리핑 자체에 있어서의 신뢰성도 네. 확연히 많이 뒤집어진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 사실관계를 전혀 호도하는 걸로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아마 다시 문제가 될 겁니다. 아, 네. 그 사실관계가 호도됐다는 말씀은, 예. 지금 그 개인들의 활동이었다. 이게 조직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었다. 이 부분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일단 논외로 친다고 하더라도요. 네. 국방부에서 기존에 언론에 나와 있는 것에서 사실관계가 틀리다라고 주장한 것이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국정원 예산을 받지 않았다. 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원 예산을 명확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정원 예산을 받지 않았다. 다만 국정원으로부터 정보 비용을 받아서 국방 예산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주 혼동스럽게 만들면서 실제로 쓰고 있는데 안 쓰는 것처럼 이제 말을 한 건데요. 네. 그렇게 치면 말 그대로 이 차명 계좌를 운영한 건지 네. 대포 통장을 운영해서 쓰고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답변을 한 거고. 예, 아주 속보입니다. 네. 예. 또요? 두 번째는 그 저희가 주장한 것처럼 이 국정원 차장으로 간 이종명 차장과 연재욱이 같이 근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근무한 적이 없다 합참에서 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는데 네. 그러면서 2월 23일인가요? 4일인가요? 하여튼 2월 23일 날 그 임명이 된 거다. 네. 합참에 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1월 1일 날 부임을 해서 업무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합참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근무한 기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인 거죠. 네. 국방부의 발표도 거짓말인 거고. 네. 또 수상 받은 적이 없다라고 네. 또 주장을 했어요. 언론 나온 게 허위다라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대선 이후에 받은 적 없다라고 해서 대선이 끝나자마자부터 열흘인가 그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앞뒤로 해서 기간이 있고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정황들은 다 빼버리고 네. 딱 대선 끝나고 며칠 안에는 받은 적이 없다. 이걸로 국민들한테 브리핑을 한 겁니다. 예, 선불로 받든 후불로 받든 받은 건 받은 겁니다. 그죠? 그럼요. 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예. 아침에 조간신문 보도가 좀 혼란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 당초에는 4명 정도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라 더 있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한겨레신문 보도는 13명이 트위터 인터넷 활동을 했다. 이게 예. 고구마 줄거리 그냥 뽑혀 올라오듯이 한두 개 뽑아 올리니까 계속 지금 저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예. 지금 이 규모는 어디까지 갈 걸로 보십니까?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 왜냐면 전략적인 게 있군요. 예, 제가 페이스북에 쓴 말 중에 이런 게 있는데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 말씀이 떠오른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아, 예. 아, 예. 아주 그 시적인 표현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국방부가 4명이 다다라고 하는 발표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 발표가 나니까 일단 4명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이제 제기를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한겨레에서 추가적으로 1명을 아이디를 공개한 게 있고, 네. 제가 오늘 아침에 2명을 추가적으로 더 공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아이디가 풀로 공개된 거는 7명이 현재 아, 되는 7명.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상규 의원실에서 의심되는 아이디라고 하는 걸로 IP를 통해서 공개하신 게 있는데 그건 아직 아이디 자체가 풀로 공개되진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아직 정확히 얼마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은 개인적 활동으로 보기에는 인원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 하여튼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네. 저희가 추가적으로 4명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으니까 국방부가 네. 뭐라고 답을 하면 그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추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아, 예. 어째 의원님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하시려고 이렇게 묵혀두시는 느낌도 듭니다. 청취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이것이 이제 사이버 사령부의 그 요원들의 일부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라면은 분명히 국정원과 연계가 있을 것이다. 예. 무언가 국정원에도 심리전단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예. 그 어떤 유사성으로 봤을 때 예.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단과 예. 국정원의 심리전단의 모종의 어떤 연계 내지는 공조 가능성이거든요. 예.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현재 나와 있는 몇 개의 트윗 계정만을 보더라도 서로 간에 RT를 주고받은 것들도 많이 나옵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푼이라고 하는 아이디와 국정원 아이디로 가장 유명한 누들누들. 예, 이 둘이 서로 쌍방이 그 트윗을 RT를 주고받은 글들이 서로 막 리트윗을 하고 이러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고, 같은 글들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 오늘 네. 한겨레 기사에 나왔습니다만은, 동영상, MB를 찬양하는 동영상에 관련해서 네. 서로 글을 올린 경우도 있고, 그런데요. 예. 사실은 이 관계성에서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게, 네. 국정원은 주로 트윗을 전문으로 한 것 같고요. 네. 군 사이버 사령부는 트윗보다는 블로그 형식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사이버 어떤 심리전의 영역을 이렇게 분할한 것도 아닌가 하는 느낌도 좀 듭니다만은.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보자면 사실은 트윗은 특별한 기능이나 재능이나 시간을 소비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기들 주장대로 손 치더라도 개인의 감정으로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뭔가 글이 아니라 그림이나 문서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생산할 때는 네. 그것도 업무 시간에요. 그럴 경우에는 그저 그때그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네. 조만간에 국민들께서도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국정원과 이 사이버 사령부의 연계는 이제 그 예산의 서로 의존 관계, 그다음에 어떤 인적인 어떤 그 친밀성, 그다음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활동의 어떤 유사성 이런 정도로 종합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컨트롤 타워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이 전체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말이죠. 예. 예. 아, 냄새가 펄펄 납니다. 이건 조금 예민한 질문입니다만은 오늘 언론 보도를 봤을 때 그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이 의원님에 대해서도 어떤 인신공격을 하는 그런 어떤 트윗들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예. 사실 또 국방위원 아니십니까? 예. 그런데 본인이 이제 감사를 하는 수강기관의 예하 어떤 기관의 요원들이 말이죠. 예. 이렇게 국회를 상대로 해서 이런 인신공격을 자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그 정치적인 도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 당사자로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제 이름이 지난 국정원 사건 때도 A4 용지로 6페이지인가 나왔었거든요. 검찰의 조사 결과서에. 예. 근데 사이버 사령부 건에서도 거의 대부분 아이디에 다 제 이름이 등장하는데. 네. 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특별한 감정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건 특별히 없고요. 네. 다만 어쨌든 그 문재인 후보든 이정희 대표든 특정한 정치인이나 정당이나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을 특정해서 정치에 관여한 국내 정치에 관여한 그 전반적인 것이 문제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정감사 중에 이제 최윤희 합참의장을 비롯해서 그 군의 주요 지휘관들 국정감사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어떻게 진상규명의 의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여러 가지의 고민 지점이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 판단으로는 지금 군이 하고 있는 수사 방식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너무 어렵다. 그렇죠. 셀프 수사죠. 실제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손 쳤을 때 군이 그것을 알게 되면 밝힐 수 있겠느냐 실제 대한민국 군의 시스템에서 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이게 국방부 장관 직활부대이기 때문에 장관이 직접 당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고선상에서 있었든 혹은 소외됐든지 간에. 그래서
자기와 관련한 감사를 자기가 직접 한다라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 군이 하고 있는 이 방식으로 시간 끌기 혹은 면피용으로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 이러는 과정에서 혹시 또 증거가 인멸된다든가 증인이 어떤 사라진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점점 더 진상규명의 어려움이 장애물이 더 많아질 가능성은 혹시 우려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국정원 사건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국회의원들이 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밝힐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조사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 국정원 사건 때도 국회의원들이 제기하고 정치권을 제기한 거는 한 300개, 500개 정도의 트윗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로 들어가니까 5만 5천 개로 늘어나는 것이죠. 예, 100배가 늘었어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실제로 검찰이 조사권과 수사권을 가지고 해야 될 역할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약간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밝혀진 4명에 대해서 국방부가 군 형법으로는 처리하기가 좀 어렵고 SNS 행동 강령 규정 위반이다. 이걸로 영창 처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마도 군 내부에 있는 권은희 과장이나 혹은 지금 이번에 검찰에서 양심 고백하신 분들처럼 군에서 내부 고발이나 양심 선언을 하실 분들이 생길 걸 염려해서 만약에 감옥을 보내거나 하면 그러느니 내가 솔직히 말하겠다 이런 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폭탄 선언이 나올 수도 있다. 폭탄 선언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냥 영창으로 무마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갖고 절대 그렇게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힙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어떤 내부 규정 위반 정도로 이거는 경징계 정도 끝해봤자 중징계인데 사실은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준수한다는 건 헌법에 나와 있는 헌법적 차원의 문제거든요. 예,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은 단순히 국방부 내부 규정 위반이 아니라 어떤 군의 어떤 존재 의미에도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 되는 건데 게다가 이런 대한민국은 부분에 군사 쿠데타를 2번이나 겪었던 나라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앞으로 어떤 정치 활동 참여 금지라는 이런 군의 어떤 덕목이 붕괴되고 무너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군 당국이나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질타를 하셨을 건데 지금 어떤 전혀 수긍하는 분위기가 아니던가요? 현재는 그 4명이 개인적으로 벌인 일이다. 지금 이 단계에서는 하나도 벗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아마 그걸로 저희가 추가적인 것을 말하지 않았다면 그걸로 끝내려고 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4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다시 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군이 예를 들어 대통령에게 트윗으로 어떤 욕설을 한다거나 뭔가 하나를 제기한 것만 가지고도 바로 고발 조치를 하고 징계를 했던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평성의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라도 이렇게 영창 매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반드시 어떤 법적인 처리 과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의원님, 국정감사 어떻게 만족스러우십니까? 모든 일이 만족스러울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조금 더 우리가 상시 국감이 좀 되면 업무 효율이나 혹은 이 수감을 받는 분들에 있어서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의원실에서 나오는 보도자료를 다 보고 있는데요. 그 어떤 병사들의 근무 여건 또 어떤 병사들이 어떤 자기의 생명 가치를 존중받으면서 사기충천하게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에 의원님이 가장 앞장서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 병사들 먹고 있고 자는 문제부터 아주 다방면으로 세심하게 살펴주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원님 의정 활동 방향이 이제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 장병들에 대한 전 애정이라고 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제가 청년 비례라고 하는 몫으로 국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선 장병들이 진짜 다 우리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고 그 사람들의 처우와 기본적으로 의무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인권과 권리에 대한 문제는 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좀 갖고요. 또 하나는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되죠? 예. 시간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국방 예산이 1년에 35조 가까이 됩니다. 예. 근데 북한의 1년간 국방비가 한 1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3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게 수십 년간 벌어졌는데, 네. 어제 합참의장이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북한과 우리나라의 국방력은 북한을 1이라고 보면 우리가 0.7 정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30%가 적네요. 예. 네. 그러니까 30배가 넘는, 그것도 100만 원씩의 배차가 아니라 조 단위로서 30배가 넘는 예산을 수십 년간 쏟아부으면서도 네. 아직도 국방력도 우리가 적다고 하고, 우리 일선 장병 부대 중에서도 아직도 계곡물 먹고 이런 데가 212개 부대나 있습니다. 계곡물? 예. 예. 그러니까 과연 그 많은 예산들이 도대체 어디에 그렇게 다 쓰이는 건지 네.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알면 알수록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의원님 의정 활동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진정성이 수시로 느껴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예.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 활동 계획이라든가 또 이 사이버 사령부 문제와 관련해서 추후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밝혀주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일단 사이버 사령부 건은 저희가 이 싸움을 시작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한 건 아니기 때문에요. 네. 국민들이 많은 염려도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에 있어서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어쨌든 저희가 국정감사가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네. 일선 6회공 해병대까지의 전 장병들과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좀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민주당의 김광진 비례대표 국방위원이죠. 예, 의원님 말씀 들었는데요. 자, 우리 김진양 씨. 네네. 자, 이게 지금 보니까 국정원하고 그 국방부하고 연계관계가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트윗 내용도 같고, 네네. 서로 리트윗하고, 예산도 주고받고, 그죠? 한 통속이죠. 예, 이렇게 보면은 이제는 어떤 그 단순히 국정원이다, 국방부 문제가 아니라 이 국가기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 어떤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정보원이나 군, 그야말로 국가기관 중에, 정부기관 중에 가장 최고의 나름 위치에 있는 부대들입니다. 그리고 상명하복이 칼같이 지켜지는 곳이죠. 네. 상명하복이 칼같이 지켜지는 조직 문화에서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했다? 네. 이거는 나라 꼴이 그건 아니죠. 말이 아니죠. 네. 응? 네. 낮에 사이버 사령부에서 낮에 직원들이 10수명이 개인적으로 했다? 네. 부대 없애야 되죠, 그러면은. 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부정한 거죠. 네. 민주주의 살짝 이렇게 맷을 가한 게 아니라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예. 그 중차대함에 대해서는 이건 논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든 모면해보기 위해서 예. 개인적으로 했다. 참 이것은 눈가리가 아웅이고 손바닥으로 예. 하늘 가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국가의 법과 질서의 문제로 이것은 어떤 그 인식될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런 어떤 시비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 방금 법과 질서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이 법과 질서의 문제가 이제는 윤리와 도덕까지 완전히 버려버리는 땅에 떨어버리는 어떤 그런 행위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전에 소위 말하는 이명박 정부 이전 정부면 사실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입니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국정원 개혁부터 해서 국가기관 검찰 바로 세우기 국정원 개혁 실제로 이전의 권력기관들을 국민들한테 주겠다라는 엄청난 그야말로 선전부터 아니라 정책을 그렇게 폈었죠. 네. 당시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국정원 개혁 문제만 하더라도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최초의 국정원을 방문한 자리,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정원, 더 이상 정권을 위해서 일은 하지 마라. 정권을 위한 일, 즉 정권이 편하게 국민민복이 아닌 사익적 관점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은 하지 마라. 실질적으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실질적인 정보기관을 거듭나라 이런 말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재임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국정원 개혁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국정원을 방문해서 국정원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어떤 말들을 했냐면요. 네. 민주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면 대통령 지시도 국정원은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 엄청난 발언을 했었습니다. 네. 국가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확실히 해달라. 상사의 명령이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나 민주주의에 반대되는 대통령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국정원 조직의 가치가 필요하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당시 국정원 전체 직원들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하. 이듬해 바로 이제 정치 권력이 교체되죠. 네. 사실 이랬던 국정원이 네. 이명박 정부에서 그야말로 권력기관의 사유화되는 권력으로 네. 나라로 떨어졌다는 것은 정말 참 이것은 국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예. 다시 예전에 국가정보원이 국가안전기획부로 중앙정보부로 그 서슬프랬던 공작정치의 상징으로 작동했던 그것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네. 자, 이 얘기는 노래 한 곡 듣고 또 국방부 출입기자와 연결한 다음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Always make me cry. Said he had to work, so I went to the show alone. 예. 영화 새드무비처럼 진짜 마음이 슬프네요. 국정원, 국방부 얘기 듣는 순간 저 영화를 보고 싶다는 느낌이 자꾸 듭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국방부 출입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가장 이번 사이버 사령부 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보도를 하고 있는 한겨레 신문, 국방부 출입기자 하어영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하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지금 저 마감 시간인데다 국정감사 취재까지 굉장히 바쁘시죠? 예, 좀 정신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까? 예,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조금만 집중해 주시고요. 예. 어제 국방부 조사 발표에 대해서 아까 민주당의 김광진 의원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그 기자실 분위기나 국방부 안팎의 여론은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기자실 분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어제 중간 조사지요. 예, 맞습니다. 조사 발표를 본 직후에 한겨레 보도 이 사항이 나오지 않았다. 기사 확인 정도 말고 한 게 뭐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네. 예, 그런 분위기고요. 네. 수색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국방부에서는 말하고 있지만 네. 그것이 일주일 만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나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 만에 저희가 첫 보도한 지 이제 벌써 일주일인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 사이에는 이미 제출을 통한 조사, 간단한 조사 정도만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정치글이 확인된 그 4명조차도 네. 여전히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는 점. 네. 그리고 대변인의 말바꾸기가 좀 있었다는 점에서 네. 진상규명 의지도 좀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분위기입니다. 신뢰하기 어렵다. 네네. 예. 예, 사실 조사 발표는 이제 최초의 의혹 제기가 이제 국정감사와 언론을 통해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그것도 미정 말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격적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네. 자, 지금 한겨레 신문에 계속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민주당하고 상당히 좀 공조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는 어떤 추가 연루자들을 계속 발견해내고 있단 말입니다. 언론에서. 예, 지금 일단 오늘 아침 신문에는 한 13명 정도를 언급하셨는데 이게 지금 계속 확장되고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지금 한겨레 신문 보도로 13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김광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김광진 의원실에서 2명의 그 사이버사 요원들의 활동을 폭로한 것까지 합하면 15명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최소한의 확인된 숫자고요. 앞으로는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명으로 어제 확인된 그 조사 발표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하루 만에 드러난 것이어서요. 사실 기자들로서는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는 그 추세로 봤을 때 지금 그 530단이라고 하죠. 심리전단의 요원이 100명이 안 되죠. 네,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중에서 이제 벌써 15명, 18명 이런 숫자는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조직적인 차원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어요? 사실
이건 상식으로 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네. 개인 성향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도 있는데요. 네. 그건 물론 그런 사람들을 전제를 하더라도 사실 개인 성향으로 글을 올리는 사람이 하루에 10개씩 그것도 편향된 정치 기사만 링크를 걸어서 그렇게 올린다는 게 사실 이해가 가지 않죠. 그리고 예. 대선을 앞두고 공선법 적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네. 군인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근무 시간 정치글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국민들께서 사실 납득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다는 이 해명 외에는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압수수색이 진행 중입니까? 압수수색은 어제로서 마무리된 상태고요. 네. 지금은 그 디지털 자료 분석이라고 하죠. 포렌식 작업 중입니다. 사실 이것도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네네, 말씀하세요. 보통 중간 수사 결과 발표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할 때는 디지털 이미 제출받은 자료를 디지털 자료 분석을 마친 뒤에 보통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분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개인 성향으로 어제는 단정지어서 발표한 것이어서 네. 기자들로서는 좀 유감스러웠죠. 어제 같은 경우는. 예. 네. 자, 국정원 심리전단 그걸 관할하는 이제 이영종 3차장,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주요 요원들하고의 어떤 인적인 근무 인연이라든가 또 어떤 그 예산의 상호 의존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리트윗을 서로 하는 어떤 활동의 유사성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국정원하고 사이버 사령부의 조직적 연계가 드러났다고 이제 보는 여론인데요. 예, 예. 지금 이 점에서 국정원과 그 사이버 사령부의 어떤 연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단적으로 그 조직 활동의 형식이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글의 생산자, 중개자, 확산 배포자 등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종명 국정원 3차장하고요. 네. 사이버 사령부 주요 간부가 함께 근무한 정황이 사실 확인됐고 저희가 보도를 했는데 네. 어제 대변인이 그걸 부인했거든요. 부인했죠. 그러다가 1시간 만에 또 번복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빈축을 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국정원에서 그냥, 기침하면은 사이버 사령부에서 알아서 감기 걸리는 이런 정도의 사이라고는 저는 보여지는데, 예. 이러면서도 관계가 없다고 궁색한 변명을 하려니 국방부도 참 죽을 맛이겠습니다. 사실 기무사의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이 유일한 네. 곳이 사이버사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원래는 기무사가 사이버 사령부를 자기 조직에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런 네. 전략이 있죠. 예. 예, 그러다 제가 한겨레 신문에 시론 써가지고 그걸 반대하니까 그 다음에 좀 분위기 바뀐 점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기 편집장님 그때 그 기사를 가지고 또 리트윗하고 트윗하고 이런 그 정치글로 또 이용한 정황이 있어서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단독 기사였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리트윗하는 건 권장할 만한 일인데, 예, 정치에 개입하는 건 이런 건 참 못된 일이죠? 네, 그렇죠. 예. 네. 저하고 오늘 손발이 척척 맞으시니까 지금 마감 시간 때문에 마음이 바쁘신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 은폐 축소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적미적 수사하고 시간 끌고 이러다 보면은 말 맞춰지고 증거가 이렇게 유실되는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사이버 수사 같은 경우에는 군의 수사 능력이 있는가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도 군의 비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군 기밀로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기 때문에 사실 취재가 원활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들여다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말씀드린 바대로 이미 시나리오를 짠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중간 조사 결과 발표하기 전에 이미 4명의 개인 성향으로 발표할 것이다라는 소문은 기자실에 쫙 퍼졌고요. 네. 한치도 틀림없이 그대로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점에 비춰보자면 나머지도 마찬가지 아닐까라고 그렇게 좀 추정은 하고 있는데요. 이건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실과 국방부 간에도 치열한 심리전이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처음에는 한겨레 신문 보도에 대해서 반신반의한 것도 없지 않습니다. 네. 이게 4명밖에 되지 않는다. 처음엔 3명으로 보도했거든요. 이런 부분이냐 이제 저희들이 조직적인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반신반의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네. 다음날 삭제 정황이 드러났고 이후에 그 조직적으로 활동한 정황까지 보도가 되면서 지금은 기자들 쪽에서도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은 아니냐라는 의심은 지금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죠. 예. 네네.
자, 하 기자님, 패는 칼보다 강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하 기자님이 어떤 기사를 쓰는가를 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책임이 무거우실 건데, 이거, 지금 마감 시간 되는데 오늘도 좋은 기사 좀 나갑니까? 오늘 기사 중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요. 네. 그 부분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시발단이라고 하죠. 시발단, 예. 이들과, 일부 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의 리트위트 정황이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것은, 기존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와는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는 달리 어쨌거나 도움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내일 기사나 이후 기사도 한번 화장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열심히 분석해가지고 기사거리 한번 찾아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TV하고 잘 좀 협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뭔가 이 사태가 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면 해석을 해보면 총체적 개입이다. 총체적 국가 권력기관, 그것도 군 사이버스, 국방부 사이버스, 군과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구의 최고 지위에 있는 단위들이 상명하복의 명령체계를 목숨처럼 여기는 이런 기강이 아주 강조되는 곳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이것은 명령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의 행위로 치부하려는 그 자체가 국민들의 눈높이를 얼마나 폄훼했으면은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사실은 이거 한숨밖에 안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단순하게 그랬다가 아니라 지난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통성과 정체성,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완벽하게 부정하는 행위를 그들이 저질렀다.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대통령 선거 때 몇 달 움직인 이런 게 아니라 5천만 국민들의 표심을 완벽하게 왜곡하고자 하는 조직적인 개입이었다. 이거 정말 간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심각한 상황이다. 예. 이럴 거라면은 향후에 이런 공작 정치가 국민들을 얼마나 업수에 이길 것인가. 사실 굉장히 좀 살떨리는 상황입니다. 예, 하라는 어떤 국가 안보는 안 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이거 댓글 공작입니다. 이거 명백히 이거. 이것은 우리가 그냥 리플 단다, 댓글 단다라는 그런 가벼운 표현보다는 매일같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엄청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개념 규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선거죠. 네. 예. 대체적으로 보면 오늘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오늘 전화 연결에 다소 좀 혼란스러우신 점도 뭐냐면은 군대에 뭔 사이버 사령부가 있고 국정원이 어떻고 시발단이 어떻고 지금 굉장히 등장하는 행위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 복잡한 기관이 있지만은 진실은 딱 한 가지입니다. 대선 때 거의 동시에 같은 행동 양태로 어떤 연속적으로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러저러한 많은 언론 보도와 인터넷 방송과 많은 걸 들으면서 참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아주 간단 명료하게 딱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총체적 부정선거. 불복이다. 선거 불복이다. 그건 제가 보기에 기존 언론들, 정치 권력에 완벽하게 다 점령당한 기존 언론, 기계적 언론들이 이 프레임을 선거 불복으로 계속 몰아가는데 이건 프레임 전쟁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이 상도 이하도 아니다.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그게에서 동의하고 공감이 간다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부정선거였냐 아니냐. 이게 논란의 중심이지 선거 불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선거였다라는 주장들이 매우 많은 곳에서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를 국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입장 표명해 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오늘도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입장 표명이 없었고요. 지금 남의 나라 대통령 되셨죠? 예, 지금 이게 어디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청와대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이것은 도무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권력, 청와대부터 정치 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민심, 소통, 불통 계속 얘기 나오는데 이 엄청난 이슈에 대해서 한마디 말 없다, 나하고는 관계없다. 정말 이것이 나하고 관계없는 일일까요? 이것은 초등학생들 수준이라면은 기본적으로 합니다. 상식의 수준인데 이것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행위로서 계속 이렇게 면피하려고 해서 안 된다.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사죄할 건 사죄하고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청와대는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그 사태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국방부 사태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지금 1년이 다 돼가도록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그 신뢰 프로세스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그게 좀 아이러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뢰 프로세스. 예. 제가 모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법과 질서의 문제를 초월해서 윤리와 도덕의 문제다. 정치 권력이 정치 권력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의 신뢰입니다. 국민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지지하고 있을 때 그것이 존립의 기반이에요. 권위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의 권위라는 것은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받아들여질 것인데 지금 국민들은 이미 정치 권력 정통성을 정당성을 땅에 떨어뜨리는 인식으로 할 겁니다. 왜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뭐 그거 당연한가 아이가? 라는 담론들이 형행될까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그 비서실장 김기춘 실장이죠. 예, 이분이 과거에 이런 유사한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던 그 선거인데, 거기에서 부산에 있는 한 초원 복국집이라는 그 복집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에 안기부 지부장 오고, 기무부 대장 오고, 뭐 사거리 기관원들 불러 막아가지고 그 지역 감정 조장하고, 그죠? 우리가 남이가. 그때 인터넷이 있었다면 이 사람들도 댓글 공작 안 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표창원 교수가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미국의 닉슨 대통령, 그 워터게이트 사건을 보면 말입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기준으로 봤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결국 하야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부정선거 자체보다도 그 부정선거와 관련된 기존 대통령의 입장과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의 국민적인 민심을 어떻게 읽어내고 소통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자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특히 거짓말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죠. 거짓말이 거짓말 낳게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 한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 하게 됩니다. 그 거짓말은 국민들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능멸하는 민주적 가치 기본 이전에 국민들을 하늘로 섬길 것이냐 말 것이냐 문제에 있어서 진실을 말할 것이냐 국민들 상대로 사기를 칠 것이냐 국민들 대상으로 사기를 치기 때문에 하야 운동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명확하게 그래 그 시절에 그 선거 나는 몰랐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고 앞으로 개혁하겠다. 이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지금 나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워낙 마음이 좋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줄 거예요. 그런데 덮기에 급급하고 이것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나온다라면은 그야말로 이후의 상황들은 예측 불가다. 국민들은 직시하고 있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그 어떤 대선에 개입하는 댓글의 양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우선 북한에 대한 혐오 내지는 공포 조장이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북한과 야당을 동일시하는 작업. 예, 왠지 비슷하다. 쟤들 한패다. 지령받았다. 이렇게 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싸잡아서 욕을 퍼붓는 거죠. 이때에 가서는 이제 아주 모욕적인 표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저는 이제 신문에 그 실론을 이렇게 썼습니다. 창의적으로 모욕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베나 뭐 이런 어떤 트윗이 왜 전파력이 강해졌냐 하면은 그 모욕하는 방식의 창의성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어, 전라디언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그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 그 욕은 잘 연구된 기발한 표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파성이 강해요. 마치 바이러스 같은 거죠. 거기에 이제 인터넷 공간이라는 그렇죠. 건 네. 하나의 숙주 역할을 하는 것이고, 네. 예, 이런 어떤 이미지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의 바이러스라고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의 전파력이 놀랍도록 정말 강하다는 겁니다. 말씀하셨으니까 꼭 좀 네.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바라보는 건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은 네. 이게 대한민국 국가 공무원, 그것도 국정원 직원이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참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썼다라면 이거 하나 가지고도 명예소송하고 네. 그야말로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입에 담기조차 민망할 정도의 여기서 소개하기도 참, 예. 국가정보원의 직원이 그런 말들을 썼어요. 예. 예? 이거는 법 질서를 떠나서 인륜적 가치로서 그런 말들을 쓸 수 있느냐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네. 망치 부인 그 딸한테 했던 글들 보면요. 도무지 이게 인간될까 싶을 정도로 했어요. 네. 네. 두 번째. 지난 대선에 있어서 많은 댓글과 관련해서 예. 특히 종북 좌파 논란을 이렇게 정복시키기 위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너무 단순합니다. NLL 문제다, 뭐다. 한마디로 딱 정리해 보면은 저는 네. 남북관계를 전공하는 북한 전문가로서 참과 거짓의 싸움이었다. 음. NLL 그 문장 어디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라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게 NLL 포기 논란이라는 프레임을 딱 맞춰가지고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 프레임 아직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NLL 포기거든요. 네. 정말 다들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국어를 제대로 읽을 줄 안다라면은 그 문장 어디에 NLL 포기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선거를 다 써먹었어요. 네. 종북 좌파의 프레임에 딱 가둬놓고 저는 지금도 거짓을 참으로 계속 주장하는 그 세력과 참과 거짓 싸움이다. 라고 저는 이 내용들을 분석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거짓의 바이러스가 한번 유포되면. 그렇죠. 예, 어떤 우리의 어떤 정치 환경 또 우리의 어떤 정치적 의식 구조가 마구마구 이제 붕괴되거나 오염되거나 어떤 건강한 어떤 시민적인 공감대가 이제 훼손되면서 그렇습니다. 어떤 정상적 판단을 방해받는다는 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예. 이걸 촉진하는 심리전 활동은 제가 보기에는 그 심리전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심리전 활동이 아니고 일종의 어떤 사보타주의 일종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러니까 거짓 정보를 퍼뜨려가지고 심리적 폭동을 일으키기. 네. 그래야만 건강한 정치 체제가 거기서 파괴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그 심리전 정치 공작 중에서 가장 어떤 그 비열한 방식이거든요. 거짓의 진실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서독의 그 통일 당시에 심리전 사령관, 서독의 심리전 사령관이 이 뉴스가 터질던 10월 중순에 방한했습니다. 네네. 이분이 강연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대목은 뭐냐면은 동독의 전단 살포할 때 동독의 체제와 자존심을 건드리는 내용은 단 한 번도 실은 적이 없다. 네, 맞죠. 오로지 심리전의 그 최대 무기는 진실이다. 진실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서 신뢰를 얻지 못하면 심리전은 효과가 없다. 반감만 키우죠. 반감만 키우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대북 전단 내용이 독일에서 뿌린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다. 매우 큰 반발만 샀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리설주가 사라졌다. 이런 대북 전단을 날리는 거 보고 이 부크밴더 예비역 대령인데 네. 이분이 서독 심리전 책임자예요. 네네. 이분이 저렇게 하면 심리전에 무슨 효과가 있을까? 경악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내치용입니다. 내치용이죠. 네. 국내 정치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뒤숭숭한 얘기를 1시간 동안 나눴는데요.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듣고 잠시 후에 2부 시작하겠습니다. Thinking of you, I'm thinking of you. All I can do is just think about you. Thinking of you.